3년 전에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청소 용역 직원이 당한 산업재해 보상 책임을 사고와 관련이 없는 용역업체에 떠넘겼다고 YTN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홈플러스가 이 용역업체에 9년 동안이나 2억 원이 넘는 명절 선물과 상품권 구매를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용역계약에서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용역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조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매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작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2013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부에 무빙워크에서 청소 용역 직원이 숨진 겁니다. 네, 휴지를 줍다가 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과 경사진 무빙워크 사이의 비좁은 틈에 몸이 끼인 건데요. 네, 마트 측에서 당연히 설치했어야 하는 안전장치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그 무빙워크 모습인데요. 예. 네, 그 사고 당시에는 간판, 대형 간판이 있고 그 무빙워크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막아주는 아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구조물, 무빙워크에 그 벽면의 와이드 컬러 간판, 입간판에 의한 구조물에 의한 사고라는 거죠. 네, 시설물에 의한 사고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네, 마트 본사 측도 내부 점검을 벌여 관리 부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건데요. 예. 하지만 피해 보상은 마트 본사가 아닌 용역업체가 전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네, 저희가 계약서 내용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 조건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마트의 잘못이건 뭐 용역업체, 청소업체의 잘못이건 일단 무조건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만든 거군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가능했죠? 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용역업체가 진다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사고의 원인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현행 하도급법에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용역업체에 무조건 떠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청소와 시설 관리 같은 업무를 맡는 용역업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허. 네,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그 시설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경우 이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마트 측은 용역업체가 청소 직원을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책임도 용역업체가 지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네, 일반 고객이 같은 사고를 당하면 본사가 나서서 처리하지만 용역 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은 용역업체 몫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추가적인 민사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는 슬쩍 이름을 넣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해명을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당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협력사는 실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름도 들어가는 게 어떻게든 의견을 드렸었던 거고. 예.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용역업체가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명절 때만 되면 뭐 상품권을 좀 사달라 이런 뭐 강요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으로 저희가 보시게 될 텐데요. 예. YTN이 그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그 영수증 내역을 입수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네, 2016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명절 선물 세트와 상품권을 산 내역입니다. 네, 명절 때마다 홈플러스의 요청으로 네, 상품권과 선물 세트를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용역 계약을 맺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9년 동안 네, 무려 2억 4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네, 또 구매가 임직원의 실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청까지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어떤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 대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무자들이 자기네 선배 후배의 사원 번호까지 일일이 불러주면서 구매를 요청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원 번호까지 불러주면서 구매를 요청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계약을 유지하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라야 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예. 사실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협력업체, 용역업체에다가 상품권을 강매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었네요. 네, 홈플러스는 지난 2010년에도 납품업체들의 상품권 구매를 강요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제재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위가 유통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져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하지만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에 적용될 뿐 역시 용역업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을 노려서 이른바 갑의 횡포를 계속해왔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홈플러스 측은 법 시행 이후인 2013년에 한 차례 더 적발된 뒤로는 본사 차원에서 더는 상품권을 강제로 파는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이후로는 본사가 아니라 매장마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지시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납품업체가 아니라 용역업체라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청소 안 맡겨. 그러면 이 회사로서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쪽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자, 이 갑을 관계 이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까요? 네, 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당한 상황에 놓여도 할 말을 할 수 없는 게 용역업체 입장인데요. 예. 네, 우선 산재 처리 비용을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도급법상 용역업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도급법에 청소와 시설 관리 등 의뢰 위치에 있는 이런 용역업체들이 함부로 산재 관련 비용을 떠맡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네, 또 법적으로 금지한 상품권 강매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홈플러스와 용역업체 간의 거래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본사 차원에서 상품권 강매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각 매장마다 상품권을 어떻게든 팔아내야 된다라는 압력을 주고 그럼 그 압력받은 홈플러스 직원은 결국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의뢰 위치에 있는 용역업체나 납품업체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구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라도 이런 관행은 좀 이번에 좀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